진짜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코스피가 연중 고점을 찍은 뒤로 이렇다 할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현재 구간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 상승과 하락 오늘 지속적으로 오고 가면서 방향성이 부재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각 지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제한된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지속적으로 거듭하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 2612선까지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다가 다시금 2598선까지 주저앉은 모습이 나왔는데요. 지금 20포인트 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상승과 하락 오가고 있고 현재 구간에도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260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 현재 구간 하락으로 전환되긴 했지만 오전장에는 상승 시도가 일부 나왔습니다. 다만 12시 구간 914선까지 내려앉은 다음에 현재 구간에는 0.3%가량 하락한 917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뚜렷할 동력이 없는 가운데 지금 모호한 방향성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 지수입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은 어떨까요?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개인만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3,9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개인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1,500억 원 그리고 기관이 2,5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메이저 수급의 이탈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개인만 담아냅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5거래일째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내내 외국인이 우리 코스닥에서는 매도세가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도 하루 만에 변심했습니다. 1,0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던지고 있는데요. 다만 외국인 업종 가운데서는 오락 문화업종에 대해서는 매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이 오락 문화업종을 담아내고 있는 가운데 엔터주들의 흐름이 오늘 좋습니다.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 증시가 조금 주춤한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SM의 호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상승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M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의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두 자릿대 웃도는 그러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승 동력을 받으면서 오늘 2.9%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요. 3분기 실적은 더 좋을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 뉴진스가 빌보드 메인 차트인 핫100에 지금 세 곡이 동시에 올라갔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엔터주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시세 분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7%가 넘는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과연 엔터주들 주가의 상승 탄력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웹툰 관련주들 오늘 오전장에 강하게 시세를 내뿜었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내년에 미국 상장 목표를 지속적으로 가져간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 기업들이 급등세가 나온 건데요. MBT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9%가량의 오름세가 연출되기도 했지만 현재 구간에는 반락을 한 상태입니다. Y랩이 지속적으로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22%가량의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데요. Y랩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웹툰 상위 15개 작품 가운데 9개 작품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을 받으면서 10,000원 선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HN이 강력하게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부터 꾸준하게 고점을 높여 잡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간 결국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섰습니다. 11만 원 선 돌파하는 데 성공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재료 사업, 신사업에 지금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 모멘텀이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에코프로 삼형제 가운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매도 리포트가 쏟아지면서 주춤하고 있는데요. 이와 다르게 막내인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엔 탄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업종 가운데서도 그룹주 가운데서도 차별화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종목의 선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이는데요. 주식 빅리그를 통해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빅리그 지금 출발합니다.
네, 주식 빅리그 리그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덧 이번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장도 이제 며칠간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본부장님? 일단은 뭐 좀 눈치 보기 장세 기조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간밤에 미국 장기채 뭐 금리 아시겠지만 4%대에서 이제 좀 고가를 계속 갱신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뭐 기술주라든지 성장주에 대한 이제 특히나 이제 밸류적으로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차익 기조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죠. 근데 요즘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쏟아져 나오는 게 일부 섹터에 좀 치중이 되면서 좀 주가의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좀 차익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선물에서 이런 매도 계약 수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상승 종목 수나 하락 종목 수 보면 대충 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이제 종목별 장세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큰 이제 뭐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을 통해서 매크로적인 부분에서의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번 달은 종목별 장세로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슈나 테마가 굉장히 좋거나 아니면 실적 기조가 유지가 되는 섹터들의 순환 매들, 오늘 뭐 그런 섹터들로 수급이 많이 돌았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고, 오늘도 그러한 기조로 시장이 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기술주와 성장주에게는 차익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고, 저평가되어 있는 실적주를 눈여겨보거나 이슈나 테마를 동반한 종목을 눈여겨보는 그러한 장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당분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장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리그 핫 이슈 시간을 통해서 오늘 장 또 뜨거웠던 이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한국은 지난해 일본 화장품 수입액에서 775억엔, 우리 돈으로 7,100억 원을 기록하면서 프랑스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샤넬과 랑콤 등 명품 브랜드가 강한 프랑스는 일본에서 30년 가까이 1위를 차지했었는데요. 급성장한 우리나라 화장품에 역전을 당한 것입니다. 부진했던 중국 시장을 넘어서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화장품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화장품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수입액 1위를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프랑스를 넘어서고 1위를 달성한 건데 어떻게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는지 그 배경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부터 나눠볼까요? 네, 뭐 일단 인기가 많아졌다라는 부분으로 그냥 깔끔하게 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 프랑스 제품이라든지 이런 기타 제품들에 네. 비해서 가격이 일단 우리나라 제품이 좀 저렴한 편이죠, 상대적으로. 그쵸. 근데 이제 뭐 다른 뭐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의 크기는 좀 줄였는데 가격을 좀 낮추다 보니까 또 수요도들이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는 부분으로 좀 작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제일 강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거죠?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좀 핫해졌잖아요. 브랜드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전에도 좀 여러 번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국내로 오면은 한방 화장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색조를 들고 가야 된다라는 기조가 펼쳐질 정도로 네.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아티스트들 정말 핫하죠. 뉴진스가 뭐 빌보드 대거 진입을 하는 이런 그러니까요. 모습들도 보면은 확실히 달라지긴 달라졌구나를 느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일본 지역에서의 뭐 비중은 10년 동안에 뭐 어마어마하게 늘었고 10배 이상 좀 확대가 됐다라고 하고 있고요. 프랑스를 제친 거는 또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좀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6배 정도가 늘었군요. 네, 그래서 어쨌든 소액 주문에도 적극 대응하고 가격적인 이런 밸류 매력도가 상당히 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K-팝에 대한 문화를 쫓아가기 위한 그런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라는 부분이 주 배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기사는 일본 쪽을 좀 포커스해서 나왔지만 우리나라 이제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북미와 유럽 쪽에서도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섹터를 보실 때에는 사실상 이제 북미와 유럽, 일본 지역에서 얼마나 퍼포먼스가 잘 나오는지를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이따가도 소개를 드리겠지만 굉장히 좀 주가의 탄력도가 높은 종목군들 보시면 다 이 지역에서의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거나 아니면 한 지역에서의 좋은 흐름이 나오지만 이 주력 고객사들이 이제 기타 지역으로 확대를 하면서 수익성이 계속 좋아지는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화장품을 바라보실 때는 요게 가장 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중국 쪽에 대한 뭐 부양책이라든지 약간의 좀 개선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중국 관련된 이런 종목군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대표적으로 LG생활건강과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이런 종목인데 뭐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비중국 매출이 잘 나오는 기업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요 앞서 말씀드린 두 기업도 좀 비교를 해보면 요번에 실적에서 온도차가 확실히 나뉘어지고 있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아직도 중국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이 뭐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부분이 다 마이너스를 전환을 했지만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 지역에서 특히나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 흑자 전환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네. 주가도 굉장히 좀 탄력도 있게 상승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증권가에서도 지금 분석을 하기에는 중국 쪽에서도 지금 저비용, 저가에 대한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발 비중을 줄이고 기타 지역에서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런 기조가 나와야 된다라고 좀 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색조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북미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서의 비중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발 매수 심리는 일정 뭐 라인까지는 좀 상승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화장품 용기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중국발 비중이 높은 쪽은 주가가 못 오르고 있고요. 네. 이런 소형 쪽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쪽은 굉장히 좋거든요. 대표적으로 연우와 컴텍코리아를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주가가 정말 반대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뭐 비중국발 이슈에서의 좀 이벤트가 있는 종목군들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건설기계 쪽과 좀 연결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건설기계 쪽도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30%가 넘었었던 기업들은 중국발 이벤트가 끝나고 나니까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빠졌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굉장히 핫하게 된 이유도 북미 지역에서 매출 비중을 확 줄이고 북미 지역에서의 폭발적인 성장을 내면서 이 실적이 나오니까 거기에 따른 좀 강한 실적에 대한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화장품도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역은 이제 유럽과 북미와 일본 중에 어느 한 곳이라도 뭐 두 자릿수 이상의 세 자릿수 이상의 성장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중국 시장의 의존도가 낮고 북미라던가 비중국향 매출액이 높은 관련 기업들을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우리나라의 화장품이 가성비가 좋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렴하게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주는 회사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바라보시는 국내 증시 화장품 관련주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ODM 쪽으로 좀 많이 준비를 ODM. 했는데요. 네. 이제 색조 ODM 쪽에서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회사죠. CNC 인터내셔널부터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는 4가지 기업 중에서 가장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역시나 실적이 발표가 된 다음부터 막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좀 올라갔었죠. 그래서 15%대 급등이 나왔고 현재는 7, 8%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이번에 실적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향후도 계속 좋을 확률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고가의 위치가 이전에 눌리기 전 가격대보다 오히려 상승력이 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뭐 추가적인 상승력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증권가에서도 지금 목표가 6만 원 이상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나왔었던 7월 18일자의 리포트에서는 목표가가 6만 5천 원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사실상 나쁜 게 전혀 없습니다. 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Q단과 P는 동시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C 코스트 부분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나쁠 게 전혀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뭐 주요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 앞서 말씀드렸던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북미 지역에서의 강한 성장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올해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런 성장폭이 더 가속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나쁠 게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상당히 기대가 됐었던 게 최근에 컨센서스 상향 조정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제 시장 컨센 정도의 이상의 이런 실적들을 발표가 됐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적으로 고객사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제 다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구조적인 성장 기조는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객사에서 탑티어 대부분 좀 비슷한 기조인데 탑티어에 있는 이런 고객사들이 지금 유럽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ODM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지역에서의 물량들이 뭐 유럽에서도 늘면 그 물량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순환 구조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난 3월부터 공장 설비를 가속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가 늘고 있긴 하지만 뭐 이전처럼 봉쇄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이제 리오프닝에 따른 기대감들은 계속 있을 것이고 공급단이 그 수요를 쫓아가는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증설 효과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매출에 따른 추가적인 기대감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뭐 지금 산업의 업황 부분들 또 증설과 이런 실적 여러 가지 부분을 보더라도 뭐 충분히 부담 없이 접근이 여전히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좋았고요. 앞으로의 북미 성장성까지 기대된다라고 첫 번째 기업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ODM 기업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기업도 ODM 기업인가요? 네, 제가 요즘에 방송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코스메카 코리아 입니다. 최근 몇 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기업도 이제 기업 리포트를 읽어보시면 상당히 좀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 때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70~80%가 올라온 상황이었고요. 2분기는 오히려 1분기를 또 뛰어넘을 것이다. 혹은 적지 않게 못지않게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실적의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좀 키우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전히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도 이제 굉장히 최대 실적을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ODM 쪽인데 이제 색조라든지 헤어, 바디, 향수 이런 그룹줄 쪽으로 좀 총괄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코스메카 코리아를 보시면 항상 이제 인그루드랩을 같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쪽이 먼저 움직이면 이제 북미 쪽에서의 이런 인그루드랩 자회사가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채널링하셔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일단 우리나라에서 처방을 한 다음에 이게 중국이나 미국 법인으로 넘어가고 그게 다시 로열티로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코스메카 코리아를 먼저 보셔야 된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역시도 P와 Q단은 좋아지고 있는데 비용적인 부분에서의 좀 큰 의미 있는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뭐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글로벌 산화 편입되는 부분들과 이런 PPA라고 해서 단발성 비용으로 작용되던 부분들이 상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은 오히려 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보수적으로 보시더라도 이제 실적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최근에 M&A 관련된 이슈도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이고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고가까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굉장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목표 주가가 높은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 쪽에서 공장에서의 좀 이런 일원화 효과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뭐 최근에 한 3~4거래 조정 나오고 오늘 좀 한 9%대 상승력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다시 한번 고가 갱신을 하면서 지속적인 우상향 기조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좀 실적주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두 번째 종목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더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지금보다도 한 30% 이상의 목표 주가를 제시한 곳도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 한 종목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있습니까? 네, CNC 인터내셔널 얘기를 드렸으니까 좀 이제 아이패밀리 SC를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종목별로 약간 좀 채널링이 되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코스메카는 인그루드를 반드시 보셔야 되고 CNC를 보신다면은 아이패밀리는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로맨이라는 브랜드로 상당히 좀 유명한 회사인데요. 립 제품으로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주요 사용하는 세대는 10대에서 20대가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최근에 보니까 뭐 30대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된 추가 이상의 이런 브랜드력을 만들기 위해서 또 이제 그 세대를 맞춘 또 상품들이나 이런 캐릭터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립 제품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작년에도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이번에도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기사가 나온 게 일본 쪽에서의 1등을 한 매출 부분인데 이 회사의 최대 매출적 지역이 일본이거든요. 매출의 전체 37% 이상이 일본 지역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를 좀 크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뭐 CNC 인터내셔널과 함께 이런 로맨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연관성 있게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카테고리를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면세 부분도 추가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중국이라든지 기타 지역에서의 이런 로맨 브랜드의 립 제품을 상당히 쓸어가는 이슈들이 한 몇 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도 주가가 상당히 저점 부분에서 많이 올라온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조금의 눌림목들이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마스크 해제에 따른 좀 충분한 기대감들이 뭐 이 종목도 역시나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립 제품 쪽으로 좀 만약에 치중해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이 회사만큼 사실 좀 매력적인 종목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종목군들 중에서는 오늘 상승 탄력이 지금 현재가로는 가장 높은 10%대 상승력이 나오고 있지만 주가의 위치에너지가 최근에 종목이 고점에서 눌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위치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충분히 눌림목 매수를 하시기에는 좀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도 전고점 돌파해서 신고가 랠리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과 이런 주가의 움직임 채널링이 상당히 좀 강화가 되어 있다는 점들을 참고하셔가지고 해당 종목도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소형 화장품 관련주 세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하창은 본부장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종목 살까 말까 시간입니다. 오늘장 특징주 정리하고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이제는 상승을 멈출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이제 드디어 저희 주식 빅리그에도 신의 호칭을 부여받는 전문가님께서 탄생을 했습니다. 이 반종민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신성 델타테크가 136% 딱 2주 지났거든요. 네, 132%의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신이 됐습니다.
오늘 하루 이제 가족민으로 불러도 될까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운이 좀 좋았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 있고 운도 실력입니다. 사실 이 네. 신성 데타테크가 저 초전도체로였겠지는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본격적으로 제대로 연결된 건 아니고 그 네. 지분 투자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좀 굉장히 좀 당황스럽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초전도체는 좀 상용화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노벨상 나올 수 있게. 그것도 네. 있지만 국민들이 굉장히 좀 네.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네. 그리고 사실 뭐 신이라는 칭호보다는 네. 그 신을 잠깐 미팅하고 다시 이제 평민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언제 계약 체결합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생애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6%의 수익률을 달성한 반종민 소장님, 과연 또 오늘은 어떠한 또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종목에 대한 포인트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오늘장 특징주부터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이윤주 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파로사의 바이오인데요. 첫 AI 신약과 관련돼서 오늘 장중에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세를 4개까지 좀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크게 3개로 나눠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주가는 상장가 대비 2배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첫 번째 이슈로는 인공지능 플랫폼인 케미버스를 활용해서 희귀 난치성 치료제를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차바이오텍의 계열사인 차백신 연구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이 케미버스를 활용해서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또 오늘은 첫 번째 AI 신약 백혈병 치료제에서 치료제가 식약처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PHR101이 식약처로부터 치료 목적의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앞으로 병원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경영진들이 자사주 10,000주 이상을 매입하면서 주주가치 보호 차원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로 오늘 장중의 변동성을 보여줬는데 오늘 이 종목 고일지 스탑일지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인데요. 과연 반종민 소장님이 오늘은 고를 외치는 종목이 하나는 나올 수 있을지 그 부분도 한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곰니까 스탑입니까? 네, 스탑입니다. 네, 오늘도 스탑, 첫 종목 우선 스탑 나왔습니다. 네네. 스탑의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 기업이 신약 후보물질 개발하는 연구개발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재무적으로는 4년 연속 영업 손실을 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재무적으로는 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사실상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러한 바이오 업체들에 대해서도 실적이 찍히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만큼 제가 봤을 때 이름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 상장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파로스 아이바이오의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첫 AI 기반 신약 사용 승인에 따른 지금 강세가 좀 부각이 돼서 장 초반에 굉장히 좀 상승을 하면서 지금 좀 윗꼬리를 달기는 했는데 사실상 현재 정부에서도 디지털 바이오 쪽이나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굉장히 좀 많이 포커스를 쌓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AI 쪽에 대한 산업 기대감은 좀 상당하다라는 것은 저도 좀 동의를 합니다만 사실상 지금 오늘 이슈를 확인을 해보니까 백혈병 치료제에 대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이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요. 다른 치료 수단이 없거나 생명이 위급한 중증 환자들에 한해서 이제 허가되지 않은 임상 시험용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좀 애매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동사에서 밝힌 것은 2025년 때 상용화를 좀 목표를 두고 있지만은 사실 굉장히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아마 기대감으로서 지금 반영돼서 올라간 것은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대웅바이오와도 이제 고형암 치료제에 관련된 원료 개발 및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사실상 이러한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신규 상장을 했을 때 접근하는 포인트가 잠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모가가 14,000원인 것을 꼭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장하고 난 다음에 최저점으로 봤을 때 8,500원 부근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공모가 아래로 하회를 했었기 때문에
때문에 대부분 이 부분에서 지분을 취득을 한 케이스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시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연이어 상승을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분석을 하기는 그 투자 전략으로서 분석을 하기에는 이 동사가 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은 다소 지금 부담스러운 구간으로 좀 체크하고 있고요. 사실상 제가 그냥 판단하기에는 늦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만약에 이 기업이 공모가 부근까지 이제 조정을 받게 된다 한다면 그때는 이제 기간별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4월에서 10월 그러니까는 그 보호 물량 해제가 네. 되는 시점 2달 전에 공모가 부근까지 좀 조정이 나오는지 그때 만약에 나오게 된다 하면은 그때 이후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1년 뒤에 그 차트가 만들어지고 또한 다른 이슈들이 다 어느 정도 좀 지나갔을 때 그때 다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이 가시화되기까지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뭐 차트적인 분석도 조금 조심스럽고 1년이 지나고 나서 접근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첫 종목 스탑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STI입니다. 반도체도 이제 AI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새로운 수주 소식과 함께 장중 변동성을 보여준 종목입니다. 일단 4세대 HBM용 클럭스 리플로우 장비를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번에 수주한 리플로우 장비가 4세대인 HBM3용 장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D램으로 불리는 HBM, 앞으로 AI 산업이 도래하면서 더 큰 폭의 수요와 산업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외 고객사의 납품도 진행을 한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면서 앞으로의 수주뿐만 아니라 고객 확보에도 앞으로 힘을 쓸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매수 포인트가 유효할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STI입니다. STI 같은 경우에는 과연 소장님께서는 고의견을 주실까요? 고입니까 스탑입니까? 네, 스탑입니다. 네, 이번에도 스탑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 스탑 의견을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그 반도체 장비 업체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네. 것은 이 STI가 맞기는 합니다. 맞기는 한데 결국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현 주가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신규 진입은 하기에는 굉장히 좀 리스크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결국은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먼저 말씀드린다라는 것을 의견을 네. 드리고요. 사실상 이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장비 제조 판매 업체입니다. 근데 3D 프린터 쪽에서도 좀 개발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좀 어느 정도 이게 장비가 제조가 좀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좀 흐름이 지나간다 하면은 3D 프린터 쪽에서도 제가 봤을 때 한 번 정도는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기업이 4세대 HBM3 장비를 좀 수주를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포커스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살펴보니까 리플로우 장비가 사실상 HBM 그 4세대인 HBM3에 대해서 장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플로우 장비가 사실상은 반도체 펌프 및 그 플립 칩 등의 리플로우 공정을 진공 상태에서 그 전기적인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 전도성 그 돌기를 만드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용은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것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STI가 한미 반도체나 그 이수 페타시스처럼 비슷한 주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한 생각을 했을 때는 과연 이게 지금 접근하기가 맞는 건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장비에 대한 수주 기대감도 좀 상당하고 추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SK 하이닉스도 HBM3라는 것을 지금 엔비디아의 그 시제품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을 지금 보냈거든요. 그만큼 나중에는 이제 5세대 장비도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주가가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올라오고 조정폭도 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업황 개선에 따른 기대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 너무 주가가 높아서 나중에 추후에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좀 진입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지금은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I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지난 6월부터 주가가 2배가량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신규 진입이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스탑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EV 첨단 소재입니다. 이제 리튬의
이어서 구리까지 추가적으로 수입을 진행한다라는 소식 오늘 전해졌는데요. 이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리튬에 이어서 구리까지 현재 공급 계약이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이 구리 같은 경우는 고순도 구리인 전기동을 국내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고요. 이 현재 구리 물량이 순도 99.99%의 잠비아산 제품으로 이 국내에서 다양한 공급처를 통해서 유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탄산 리튬 그리고 수산화 리튬에 이어서 구리 유통 사업까지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회사의 성장력에 탄력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또 향후 2, 3개월 안으로 구리 납품량이 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EV 첨단 소재 새로운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 유효할지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세 번째 기업은 EV 첨단 소재입니다. 과연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제시해 주실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12연속 스톱입니다. 네. 네, 이번에는 왜 스탑일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 2달 뒤에 이제 본격적인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2달 뒤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사실상은 좀 구간이 애매하기 때문에 네. 좀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보다는 추후에 한 달 정도 더 지났을 때 그때 이제 추가 조정이 나온다 한다면 그때 좀 진입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상 이 EV 첨단 소재의 경우에는 그 전기 자동차 배터리의 핵심 부품이 그 FPC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인데 지금 사실상은 그 FPCB 그 제조 업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고요. 주요 매출처는 그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50% 정도 되고 인텔이 한 17% 정도 되기 때문에 레퍼런스는 굉장히 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그 오늘 좀 이슈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고순도 구리의 이제 전기동이라고 있는데 국내 이제 공급 계약을 홍콩 W사와 국내 A사를 통해서 좀 체결을 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이니셜을 별도로 표시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좀 앞으로 좀 이러한 부분들이 좀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이니셜로 좀 칭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이게 전기동 내용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250 그 메트릭 톤이라고 있는데 10억 물량을 일단 구매를 하고요. 그리고 최초 거래 완료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또 이제 물량을 늘려서 정기적으로 매입을 추진한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이슈에 받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수치가 찍혔을 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입을 해도 늦지는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에 또 특이한 점이 있다 한다면 굉장히 좀 다양한 사업을 영위를 하는데 차 헬스케어와 전략적 그 투자 결정을 좀 내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MOU 형태의 MOU 형태를 좀 체결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상 그 MOU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MOU는 그냥 MOU일 뿐이다. 이 말도 맞는 경우고요. 계약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좀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지는 구간이다. 이 내용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복합적으로 좀 얘기가 나온 상황들을 봤을 때는 지금 EV 첨단 소재에 봤을 때는 이게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테마로서 좀 같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봤을 때 조금만 기다리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EV 첨단 소재가 그 6월부터 조정을 크게 받았던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당시 때 6월 26일 날 나왔던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넥스틴 바이오사이언스가 있는데 이 넥스틴 바이오사이언스는 그 회사가 보유한 그 EV 첨단 소재의 그 지분 일부를 좀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23일부터 이 주가가 빠졌을 때 그때 이제 시간 외에 대량 매매를 통해서 매각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 때 블록딜 지분 매각이 그 종가인 한 8,360원 정도 7% 할인을 적용을 하면서 이제 물량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물량들이 일부 지금 그 물량들을 통해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조정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한 번 더 조정을 보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기업이 그러면 언제부터 다시 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느냐가 포인트인데
결국은 2차 전지 사업 부문에 대해서 더 많은 수치가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한 3월에서 4월 때까지는 이러한 그 2차 전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올랐지만은 그만큼 이제 이슈가 오르기 위해서는 이제는 좀 실적적인 부분들이나 수치화가 좀 돼야 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통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그 구리 추가를 통해서 유통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남아 있기는 하지만은 이러한 상황들은 아직까지는 좀 수치로 반영될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타이밍이 아직까지는 오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스탑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유통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실적으로 이어질 때까지는 보수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한두 달 정도 뒤에 관심 있게 보는 건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세 가지 종목 모두 다 스탑 의견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리그 레벨업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레벨업 시켜줄 수 있는 진정한 고수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전문가님의 수익률에 따라서 신부터 하수까지 칭호가 부여되게 되는데요. 오늘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신의 칭호를 획득하셨습니다. 네, 오늘 종목 너무 기대되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종목은 알체라입니다. 이 알체라가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이슈가 많이 붙을 것 같아서 가져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솔루션 및 그 인공지능 기반한 그 제품 개발 및 생산 판매 업체입니다. 사실상 이게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네이버의 자회사인 스노우가 있습니다. 스노우를 통해서 네이버의 손자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조가 좀 여러 가지 복잡하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네이버와 연관성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알체라의 그 특징이 있다 한다면은 얼굴 그 인식 AI를 포함해서 이상 상황 감지 그리고 이제 AI 학습 데이터 제작 등을 크게 세 가지를 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AI 종목으로서만 좀 보지 않는 것은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복합적으로 좀 사업적인 부분들이 같이 좀 네이버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확장성을 두고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인 특징 부분들이 있다면 상장 시 3년간 알체라의 지분에 대해서 스노우가 보호 예수를 설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알체라가 그 상장을 했을 당시 때 이러한 그 3년간 그 스노우가 보호 예수를 설정한 상태라면은 이제는 좀 얼마 정도 기간이 남지는 않았지만은 그만큼 이제 그 장기적으로 좀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 알체라는 하반기까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이 기업의 경우에 좀 특징적이 있다면 최근에 이제 여권이나 탑승권 없이 사전 등록한 얼굴 정보를 통해서 체크인, 수화물 위탁 등을 통해 절차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인천공항에서 스마트 패스 시스템 사업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만큼 이제 스마트 패스 시스템 사업을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만큼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네이버와 연계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체라가 사실상 네이버가 최대 주주인 기업인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 제페토를 만든 그 네이버지가 있거든요. 네. 이 네이버지와 손잡고 그 플레이스 A를 설립을 해서요. 3차원 그 전신 인식 기술 개발을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내용이 파고들면 어렵긴 한데 결국 지금 네이버와 좀 연관점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네이버 그 디지털 트윈 서비스에 따른 그 이슈가 좀 어느 정도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은 지금 네이버가 이달에 제가 알기로는 네옴시티와 그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이슈가 좀 체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을 좀 상당히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수주 진행에 따른 기대감이 좀 남아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이러한 상황들이 있긴 하지만 하이퍼클로바 X에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알체라가 참여했을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 7월 14일 때 하이퍼클로바 X를 통해서도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먼저 사용해보라고 먼저 줬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보완점이 생길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플랫폼을 통해서 사업을 좀 영위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알체라도 이러한 대상에 좀 포함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이 점을 좀 포커스로 잡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국내 은행 내부 통제 혁신 방향에 일하는으로서 생체 인증 도입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사가 2023년 하반기 실적에 따라서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네.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는 7월부터 지금 주가가 다시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올라갔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오전장까지는 한 3% 정도였다가 지금 한 8% 이상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이 구간만 잘 안착이 된다 한다면 위에 지금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충분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7월부터 기관과 외인의 순매수가 좀 꾸준히 들어와주는 시점을 봤을 때는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접근을 하실 때는 주의하실 점이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적은 비중으로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봐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리스크로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안착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잡고 대응하면 좋을까요? 목표가는 좀 넓게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2만 원으로 좀 지정을 2만 원. 했고요. 2만 원 이상으로 좀 올라갔을 경우에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지금 지지 구간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두통 매물대와 이평선 아랫대 이탈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좀 손절을 고려해 보셔야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돼서 9,900원으로 지정을 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관련 기업인 알체라 네이버와의 연관성으로 시장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9,900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한 40%가량의 수익률 구간인데요.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장도 이제 마감이 몇 분 안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 마감 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제 저번 주에 제가 알기로는 세 종목 했을 때 신풍제약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신풍제약이 장 초반에 상승을 하다가 차익 실현이 되고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들을 봤을 때 한쪽으로 지금 초전도체로 한번 쏠리다가 또 넘어가고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것을 절대 순환매라고 보지는 않고요. 테마성 어떻게 보면 갈아타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테마를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부각받았을 때 크게 상승을 한다면은 일단 그때는 한 템포 좀 쉬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굳이 무리하게 접근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뒀다가 다시 또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좀 재진입을 하시는 게 네. 낫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주가의 변동성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만약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거나 했을 때는 차익 실현 꼭 하시고 비중 축소를 통해서 좀 포트 관리를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리하게 진입하시는 거는 다소 좀 지양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항상 현금을 확보를 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그때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반도체 기업도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오히려 떨어졌을 때 겁먹지 마시고 조금씩은 모아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정민 수장님께서는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빠르게 한 다음에 지금 저점 매수를 한번 노려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업종 가운데서는 반도체 업종 언급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전략 세우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식빈리그 오늘 이 시간 반정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소장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빈리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